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정개특위 문제로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하고 시작한 다음에도 계속 얘기한 지 또 출범이 벌써 3주째입니다. 어쨌든 매주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심 의원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문제라서 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자주 다루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정개특위 이제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개혁의 어떤 물꼬가 좀 튀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민심에 동떨어진 이대로 국회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 개혁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 어느 나라든 정치인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인 건 맞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국회가 집단적으로 불신받는 케이스는 또 이렇게 좀 드물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가 불신받으면 사실은 이게 손해는 결국은 그 사회가 이제 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개혁의 방식으로 이제 뭔가 물꼬를 돌려놔야 될 텐데 뭐 타이밍 측면에서도 뭐 겉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정당이 여당까지 포함해서 대표성 강화,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국민들도 기본적인 방식에 동의해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그런 분위기는 맞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투표 민심을 크게 왜곡을 하고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고착화 시켜온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거는 이제 다 공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이대로 국회라면 민생 정치 기대하기 어렵고 또 이런 그 극단적 대결 상황에서는 성공하는 정부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거죠. 시민들의 남다른 주목을 지금 국회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거제도는 뭐 국민들 관심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끼리 대체로 이렇게 그 뭐 야합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 되고 국회를 바꿔야 제대로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민들하고 약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짱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개인도 셀프 개혁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의 압력만큼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뭐 많은 지지와 성원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이제 셀프 개혁 참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제도를 만드는 주체가 국회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의원들 밥그릇이 또 구체적으로 걸려 있어서 전체로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인 셈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뭐 보니까 한국일보가 조사한 내용, 즉 국회 정개특위 위원 18명 전원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했더니 6명만 답변을 했고 그중에 또 민주당은 8명 중에 1명만 답변했다는 게 상당히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 이 실무적 협의랄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진행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우선 이제 뭐 지금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기득권을 누려온 이제 내가 이제 큰 두 당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아무래도 이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좀 망설이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당론에 대한 눈치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2020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자기 어떤 주체적인 입장을 이렇게 가시화시키는데 매우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당론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당론에 앞서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다. 그런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직업적 윤리와 책임감을 발휘해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예. 뭐 여당 민주당은 약간은 느긋한 입장이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인적쇄신 얘기하면서 최근에 나온 발언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투쟁을 어떤 인적쇄신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라는 건 사실 최대한 명분상으로 어쨌든 이런 정치 개혁의 어떤 적임자,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할 자,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뭐 비례성, 대표성 강화는 다 동의한다. 예. 사실상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정성을 보이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동의한다면 의원 정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입장을 내놔야 되고요. 또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선 뭐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비례성, 대표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또는 정당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뭐 이 부분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회의 일정이 있으신 거로 아는데 뭐 쟁점 논의가 뭐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아니고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인데요. 예. 이제 처음으로 뭐 지금 3주가 됐다고 하지만 국감 마치고는 사실상 지금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내일 처음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 논의된 과정을 보고 드리고 쟁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1차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이제 정치 현안 얘기도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상당히 좀 굳은 의지로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포용국가로 가자는 대통령 철학은 뭐 100번 공감하죠.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기조를 뒷받침하는데 재정의 역할이 매우 아쉬웠다 이런 또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그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을 확대한다고는 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에는 저는 뭐 매우 소극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수 확대에 근거한 뭐 이 정도 재정 건전성을 자꾸 강조하는 이제 그런 말로 하는 거 보면 확실히 그 부분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또 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 20조 정도 깎겠다 일단 나온 거로만 보면 그 중에 일자리 예산, 남북 경영 예산 삭감해가지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동수당이나 이제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돌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되게 좀 약간은 모순적이어 보이는 그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 한국당 입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들은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거는 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복지에 쓰는 돈은 비용이라고 해서 아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보수당의 기득권 정치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많이 걷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뭐 꼭 필요한 예산, 일자리 예산이나 또 남북 경협 예산 이런 부분을 좀 삭감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동수당 100% 부분은 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저희는 100% 지급을 하자고 처음부터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90%를 주장했어요. 근데 그 10%를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게는 한 1,626억 들어서 10%에 다 지급했을 때 드는 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발목 잡기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비효율적인 행정에 낭비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뒤늦게 이제 그것을 인정한 모양새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제가 그 지난 국감 때도 그 정부가 그동안 2년 동안 초과 세수를 발생시키면서 제대로 경기 대응을 못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출로 볼 때 뭐 2018년 대비 한 9.7% 증가해서 대대적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확장적이라는 표현은 무색하다. 왜냐하면은 세입만 보더라도 이제
2018년 세입 기준으로 보면 11.6%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적에 기반한 전망치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실제 세수는 한 뭐 30조 가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세수가 얼마가 들어왔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 3%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4.4%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너무 보수 정당의 그 균형 긴축 재정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생 개혁 그리고 구조 개혁을 위한 과감한 그런 재정 운용을 다시 한번 저는 촉구합니다. 예. 지금 이 부분도 좀 여쭙고 싶은데 경제 투톱 교체론이 계속 나오고 정부 여당은 부인하고 이게 며칠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가 난맥상을 드러낸 만큼 이제 시장에서 신뢰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실 것으로 보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정체성과 일관성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교체 불가피성을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또 이건 정의당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여야정의체에서 합의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는 것. 네. 정의당에서 기초 반대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뭐 노동시간 단축 또 뭐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비용 문제로만 보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그 문제고요. 우리나라는 과로 사회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이런 과로 사회를 탈출하겠다고 해서 제도 개선을 약속을 한 것인데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뒷걸음을 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노동을 비롯한 민생 개혁이 후퇴되는 합의만 이렇게 앞세워지는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우려를 좀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은 심 의원님과 이 진보의 향기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즐겁게 저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제약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고정 코너에는 출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당분간은 못 뵙는 건가요? 네, 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좀 큰 힘 실어 주시고요. 우리 최강시사에서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제가 자주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어도 정치개혁특위에 관련해서만큼은 우리 심 의원님 모셔다가 꼭 종종 해서 고정 코너와 다름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 최강시사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당분간은 좀 이렇게 못 뵙지만 종종 뵙는 거로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아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주권자의 힘이고 또 지난 그 탄핵 국면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 개혁도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국민들의 압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